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오션에서 12년을 근무하고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3년차 품질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혜림입니다. 저는 오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취업을 선택하여 심해부터 우주까지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통해 성장한 저희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시는 분도 많고 미래에 본인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자그마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항공우주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카이에서 항공기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품질 엔지니어로서의 저희 과거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문과 같나요? 아니면 이과 같나요? 엔지니어니까 당연히 이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근데 저는 문과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수시와 정시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대학을 진학한 평범한 문과 학생이었어요. 저도 당연히 대학 진학에 무게를 두고 진학을 위해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능 2개월 전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반의 게시판을 정리를 하다가 하나오션이라는 회사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문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하나오션이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대학 대신 취업을 하는 선택지가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점점 커져서 막연하지만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과감하게 취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취업을 선택했지? 10년이라는 기간이 넘게 공부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쉽게 결심을 할 수 있을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한테는 그 선택이 되게 쉽고 당연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저는 어차피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할 거 아닌가? 그러면 취업을 먼저 하고 필요하면 대학을 가는 거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 많은 친구들이 저를 걱정했었고요. 일부는 또 특이한 사람이라고 저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저는 그 선택이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친구들과 선택이 조금 바뀌었을 뿐 당연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필기시험과 면접에 합격을 해서 지금은 하나오션으로 사명이 바뀐 대우조선해양의 중공업 사관생도 자격으로 2012년 1월 첫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중공업 사관생도는 1년간의 직무교육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공학도 배우고 회계나 경영 같은 일반적인 학문들도 배우게 되었어요. 부서 배치를 1년 뒤에 받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부서를 가게 될까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막상 부서 배치를 받은 당일에 제가 통보받은 부서는 구조 설계였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제가 원래 문과 학생이라고. 전 세상에서 수학하고 물리가 제일 싫은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배워야 될지 모르겠던 그 과목이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려면 필요한 과목이 돼버린 거예요. 되게 답답했는데 무섭기도 했고요. 근데 뭐 어떡해요. 부서 배치는 받았고 당장 다음 주부터 출근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출근을 하고 첫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제 스스로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공학적인 지식이 좀 뒷받침되지 않아서 업무를 할 때 제가 제 스스로 아쉽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공부를 하는 야간 대학에 진학을 해서 조금 더 공학적인 지식을 쌓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쉽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8시간 일을 하고요. 저녁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쉬는 날에는 과제하고 시험 공부하고 사실상 제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뭐 페이스북에 놀러 가는 거 올라오고 이러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일 공부만 해야 됐으니까요. 근데 사람이 꼭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닌 게 공부랑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이 업무에 적용되기도 하고요. 업무하면서 몰랐던 내용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서 그렇게 조금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설계했던 배관 플랜트들을 설계하면서 행복한 엔지니어로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드는 도면들은 생각보다 몇 장이 안 됐거든요. 근데 만드는 제품들은 400m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품들이었어요. 그래서 현장 근처에서 일을 하거나 현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조금 더 알고 싶다라는 욕심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근데 구하면 답이 온다고 마침 잠수함의 품질 검사를 하는 부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리가 있는데 한번 올래? 라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잠수함 쪽은 금여의 구역이었습니다. 남녀 구분되는 생활 구역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금여의 구역으로 인식이 됐고, 당연히 일하시는 승조원분들, 해군분들이시죠. 그분들도 전부 남자, 생산하시는 작업자분들 전부 남자분들이셨어요. 고민이 많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 가면 그 회사의 첫 번째 잠수함 여성 검사원이 된다라는 그 사실이 저를 두 번째 도전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여직원이라서 제가 프로젝트를 잘 몰라서 무시당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이 동등한 동료로 인정을 해주시고, 제가 다른 분들 한 번 내려갈 때 두 번, 세 번 내려가서 같이 힘을 합하면서 프로젝트를 했었던 덕에 금방 프로젝트도 이해하고 성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또 엔지니어로서 한 단계 성장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인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인정받으면서 프로젝트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프로젝트를 대표해서 영국으로 파견을 갈 귀중한 기회를 얻기도 했어요. 이쯤에서 저는 정말 제가 이렇게 승승장구를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인정도 받고 저는 실력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세상이 꼭 제 마음대로 흘러가지는 않죠. 그 시기에 조선업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져서 회사에 약간 불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회사원으로서 내가 성장하려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회사가 성장해야 되고, 그 몸담고 있는 회사가 성장하려면 내가 일하고 있는 산업이 성장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하는 산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그리고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를 알고 계신가요? 이 두 분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각하신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 당연히 맞고요. 도전 정신이 뛰어난 창업자 맞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하나, 우주 산업에 진출한 창업자들이라는 점이 공통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돈 많고 똑똑하고 도전 정신 있는 이 사람들이 도전했다. 저는 이 산업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가 진로 고민을 하던 21년은 항공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넘어가던 그 시기였어요. 저는 이걸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의 12년의 경험을 무기로 항공산업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운이 좋게도 제가 이직한 2022년부터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에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KF-21의 시험 비행이 있었고요.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사천에는 우주항공청이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산업에 몸담지 않았다면 사실 이런 소식들 잘 몰랐을 거고요. 우주항공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덕분에 제 생각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고 저 역시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크고 작은 도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현장에서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품질 검사원이었다면 지금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항공우주 산업계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품질 전산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논문을 발표하거나 특허를 등록하는 듯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도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품질 검사, 시스템 개발까지 활동 범위가 꽤 다양하죠.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다양하게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줘야겠지만 매 순간 새로운 기회를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진부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요. 도전하지 않는다면 기회 자체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전하면 기회가 열리고 기회가 있어야 제 능력을 시험할 제 능력을 시험하고 증명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도전을 앞두고 계신가요? 대학 진학, 취업, 학과 결정, 혹은 정시나 수시가 될 수도 있겠죠. 다양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은 이런 고민에 대한 선택이 새로운 전환점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고민에 대한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 이후에 마주친 기회를 어떻게 맞이하는지가 또 그 결과가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되게 모든 게 순탄하게 흘러갔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 인생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술술 흘러가지만 않았습니다. 많은 선택이 있었고요. 도전이 있었고 난관과 후회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저는 엔지니어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믿고 기회를 줘보세요. 심해부터 우주까지 이렇게 다양한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19살에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오히려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그 순간이 저에게 더 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없이 선택하고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무대는 무한합니다. 바다, 하늘, 우주, 여러분들이 꿈꾸는 곳으로 향할 수 있는 그 길은 무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멈추지 말고 선택하고 나아가세요. 상상 이상의 기회가 여러분들을 향해 열려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